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대만, 미국 택했다. 경랑 거세지는 양안. 네, 주말 동안 대만 총통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친중이냐 친미냐 누가 선출되느냐라고 했었는데 대만, 미국을 택했다. 친미 후보였었죠. 네, 라이칭더 친미계 민진당 후보가 보시는 것처럼 당선이 됐습니다. 네, 40%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 친미 그리고 반중 후보라고도 이 평가가 되는 라이칭더 후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중국의 대만이다라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입을 가리고 웃고 있다라는 평가가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금 대만과 중국 간 갈등 그리고 특히 미중 갈등이 상당히 거세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것이냐.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북 최신형 IRBM 도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최선희 오늘 러시아 방문. 네, 어제 오후 2시 55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쏘아 올렸습니다. 네,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적이다. 기회가 되면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도발인 거죠. 네, 관련 이 내용은 결국 이제 최선희 외무상 어제 이런 도발이 있었는데 오늘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걸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오늘 러시아를 가는 이유. 일단 여기 부제를 보면 푸틴 방북 논의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같이 있습니다.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냐 여부도 있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또다시 무기 거래가 북러 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소상공인 제2금융이자 150만 원 경감. 최대 150만 원입니다. 네, 소상공인들 지금 요즘 정말 힘들죠. 이율이 높다 자꾸 높아가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갚아야 할 이자만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2금융, 1금융보다 이율이 더 높죠.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가 최대 150만 원까지 좀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당정에서 민생대책으로 내놨다라는 소식입니다.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도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일단 1금융권보다 이자가 센 2금융 어디냐?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만 명 대상이라고 하니까 혹시 나 해당되나? 꼼꼼하게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서울역에서 군포역, 구로역에서 인천역, 대도심 통과 철도망 지하화한다. 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언뜻 봐도 서울역에서 군포,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여기 좀 볼까요? 수도권과 4개 대도시 등 총 5곳, 190km입니다. 190km에 달하는 철도망을 다 지하화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실에 최근에 보고한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이 철도망 지하화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에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대선 공약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보고를 했다라는 건데 이걸 좀 볼까요? 수도권 5곳을 포함해 전국 9개 노선 총 188.8km를 지하화하는 초대형 도심 교통 개조 프로젝트 사업비만 총 6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게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수 있겠죠. 62조 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진 구상 단계인 만큼 이게 현실화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국민일보입니다. 굵직한 경제정책 쏟아내는 정부, 법률 개정은 뒷전 총선용 비판입니다. 앞서서 저희 이 설 민생 관련 대책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철도망 지하화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일단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총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굵직한 경제정책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 개정이 뒷전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야당도 부정적, 실현 가능성 의문. 네,
이걸 좀 볼까요? 법 개정이 필요한 최근 발표 정책.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는 거. 그리고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쭉 보면 소형주택 단기 등록 임대, 그리고 도시 생활주택 건축 규제, 이 폐지하는 부분 등등등. 최근에 나온 전통시장 소비 이 소득공제율 40%, 80%로 상향하는 부분 등도 다 조세 특례 제한법 등등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일단 정책은 나왔는데 여야 간 합의를 하는 소통하는 부분은 쉽게 찾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이 담긴 국민일보의 일면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60세 이상이 20대보다 많더라. 첫 역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70대 이상이 20대보다 많더라. 이 통계 이 사상 처음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조업 취업자입니다. 제조업에 현재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60세 이상이 20대보다 많더라. 이건 역시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실제 연령적 고령화가 업계, 이 제조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조업은 경제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고령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노랗게 핀 유채꽃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아유, 그래 따뜻했어. 요즘에 좀 어제 그제 좀 따뜻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비가 오고 구름이 많고 우중충한 곳도 있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좀 따뜻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는 벌써 봄꽃이 만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럼 오늘도 좀 따뜻한가 가볍게 입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경기 내륙 일부 지역 그리고 강원 일부 지역은 한파주의보까지 지금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최저기온 영하 13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체감온도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겠죠. 거기다가 어제 비 온 지역, 어제 온 비가 오늘 살얼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출근길 발걸음 조심조심 내디드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네, 안전한 출근길, 집에서는 TV로 보시고요. 출근하는 지하철, 버스 안에서는 유튜브로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텐트 대 집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지 보겠습니다. 이낙연 텐트 크게, 이준석 큰 집 짓자, 김종민과 삼자 스벅 회동도. 네, 어제였었죠. 어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종민 의원까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삼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이 대형 커피 체인점에서 20분 동안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세 사람 다 똑같이 지금 파란 넥타이에 같이 이 메고 서로 한 자리에 모여있는 이 모습, 테이블마저 작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비록 20분간의 회동이었습니다만 모두의 이목이 좀 쏠려 있었죠. 그 이유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주목됐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국민 앞에 들어서는 정치 해방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그날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완성된 날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빅 텐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빅 텐트, 그러니까 여러 세력을 아우르는 연합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빅 텐트를 치자고 하는 건 결국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자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원규 위원님,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이 가자, 손 잡자라는
라고 이준석 전 대표 쪽에까지도 손을 내미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이른바 이준석 카드가 가장 큰 제3지대의 블루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우르지 않고서는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확실시 되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조금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스펙트럼을 같이 가져가겠다. 오히려 더 이후의 대선까지도 견고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서요. 요번에 3자 회동에서는 제3지대가 이제는 어떤 그냥 미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제대로 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결의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다고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신당이 신단계 블루칩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블루칩을 잡기 위해서 손을 내민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결이 조금 다른 듯하지만 사실 두 사람 같은 얘기한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텐트를 말고 큰 집을 짓자고 얘기를 했죠. 텐트는 빨리 치워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튼튼하게 집을 짓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텐트는 빨리 치워버릴 수 있으니까 집을 짓자는 얘기는 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완성체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인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 혹은 미래대 연합이 뭔가 되돌아갈 수도 있는 세력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제 빅텐트는요. 총선이 됐건 대선이 됐건 항상 있었던 얘기고 뭐 이제까지 정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텐트식으로 모였다고 흩어지는 건데 사실 모일 때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분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도권 싸움이 되고 특히 이번 총선에서 이제 비례대표에 어떻게 배정하느냐 또 네. 사실 이제 제3당이 출연한다더라도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 분파가 모여서 뭐 텐트가 됐건 큰 집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제대로 될까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보면요. 제3당이 들어서는 걸 전제로 보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펙트럼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정의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6개 분파 모여서 빅텐트를 만든다는 건데 네. 과연 이게 뭐 한두 당 정도 모여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뭐 중도 그다음에 좌파 우파가 다 표를 찍어주면 제3당이 정말 큰 힘을 받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이 네. 이낙연 신당이 합쳐지면 이낙연 보기 싫어서 안 찍어. 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 왜 이준석이 여기더라. 그래서 또 안 찍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제 제3당이 출연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 관련된 분들은 결국 민주당으로 또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유의미한 결과가 얻으면 결국 이제 보수를 근거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합집산이 될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현재의 구조고 그리고 뭐 제3당의 어떤 이제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 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의 어떤 전제를 좀 여쭤봤는데 일단 제3신당은 좀 그러니까 제3 세력은 빅텐트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일단 말씀을 주셨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제3지대 첫 회동 이낙연 텐트는 크게 이준석 떴다방이면 안 해입니다. 아까 이준석 전 대표 빅텐트 크게 치자라는 이낙연 전 총리의 얘기에 텐트 말고 큰 집 지읍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말고 떴다방 얘기도 같이 했는데요. 이 얘기 들어보실까요? 큰 집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맛있는 비빔밥 만드는 그 조합의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못지않게 각자 고유의 개성을 키우고 고유의 어쨌든 선명한 방향성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모여서 다 갈아버리면 그게 죽이지 비빔밥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이 아니라 선명한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준석 전 대표 아까 말한 것처럼 텐트 말고 집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떴다방이면 안 한다. 지금 합치면 죽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김은영 대변인님.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총선이 지나고 나면 우리 말고 다른 신당들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죄송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대척점에 있었던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정당을 운영해봤지 않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경험이 되살아났을 겁니다. 그때 바른미래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내부자들끼리 너무 싸웠다 하더라고요. 여의도에서 앙숙으로 유명한 안철수와 이준석 대표의 네. 그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확실한 이런 이합 집산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험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멘트를 했을 거고,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본인의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계속 잡고 나가겠다.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일단 아까 주원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계의 블루칩은 이준석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공감을 하는 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과 이낙연 전 대표의 큰 집 짓자라고 이렇게 딱 손을 내면 이런 모습과는 살짝 좀 결이 다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두 사람만 만난 게 아니죠.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김종민 의원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두 사람 사이 이런 거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 대화하는 것도 어떻게 들으셨던 입장인데 두 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케미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언론에서 보면 약간은 뭐 견제한다, 아니면 좀 엇갈린다, 이런 해설이 들어가 있는 기사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사실하고 다른 거다, 이런 거를 좀 느꼈고요. 두 분이 대화가 아주 잘 되시는 분들 같아요. 네, 두 사람 케미 아주 좋습니다. 두 사람 대화 잘 통하는 것 같아요라고 지금 김종민 의원은 얘기를 했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조기현 변호사님이 보실 때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의 케미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제 한 번의 만남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그 말의 뉘앙스상은 미미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저는 두 분 간에 상당히 근본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또 어떤 이념적, 어떤 주요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30년 가까이, 이준석 대표는 10년 이상을 양 보수와 민주 진보 정당에서 정당 생활을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탈당한 지 한 10여일 만에 만나서 그날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케미가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종민 의원도 그걸 모르시지는 않죠. 다만 이제 새로운 삼지대 연합이든 친당이 됐든 간에 이 두 분,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인물로서는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관계 설정이 어쨌든 삼지대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 건 분명합니다. 아마 네. 그렇게 두 분에서 어떤 이견 없이 적어도 이번 총선까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두 분 관계를 잘 조율하고 만들어갈 필요성 때문에 김종민 의원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실제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갈등 요인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제의 만남만을 가지고 두 분의 케미가 좋고 또 이분들이 화학적 내지는 아주 원만한 결합을 해서 선거까지 아주 원만하게 간다. 지금 아직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직 20분 만났고 한 번 만난 건데 이걸 가지고 케미가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느냐. 각자 다 자기 당에서 탈당한 지 며칠 안 된 사람들이 만나서 20분 얘기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경계를 풀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혹시 이것 때문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주말 동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에서 불출마한다고 요구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한번 싹 돌았었어요. 네. 관련해서 신경민 전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을 대신해서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문, 이낙연 전 총리 대선 불출마 요구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미래대 연합 측, 아까 김종민 의원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연합이죠.
미래대연합 측으로부터 이낙연의 대선 불출마 요구는 전혀 없었다. 논의한 적도 이낙연에게 입장을 전달한 적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이 만났다고 했는데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김종민 의원이 제가 중매자입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약간 뭔가 중간에서 케미도 좀 얘기를 하고 좀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라고 좀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래대연합 쪽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에 불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다라는 일각의 잠깐 보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가 지금 시점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것은 주원규 위원님. 네.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향후 신당들 간의 연합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인 것이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그 미래대연합 측으로부터 이런 사실은 없었던 걸로도 저도 확인이 됐는데 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설왕설래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대연합 측으로 나온 게 아니라 네. 이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위원장이 만나서 빅텐트를 꾸릴 거다라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네. 그러면 누가 향후에 대선 출마를 하겠느냐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오보이긴 하지만은 그런 얘기들은 존재하고 있었다.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이 케미가 잘 맞다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신경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위원장의 조금 영민한 점은 영웅서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네. 빅텐트는 이렇게 어렵다. 사실은 다 비빔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죽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떴다방이면 안 하겠다. 이런 말들을 흘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어려운 제3지대를 내가 잘 읽어냈다라는 서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큰 그림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면은 네. 이제 소용돌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무너지는 쪽, 국민의힘 쪽에서 무너지는 쪽을 모아서 네. 제3지대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강력한 캐스팅 보드를 쥐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그 그림이 아무래도 예전에 유튜브 운영을 할 때부터의 그런 어떤 그림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주도권 싸움은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됐고 지금 뭐 큰 집, 떴다방, 뭐 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를 내가 다 아울러서 성공할 거라는 걸 전제해 둔 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인영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큰 그림입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이준석 오. 전 대표도 아마 그러니까 모든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 창출이고 네. 정치인의 궁극적 목표는 대통령일 겁니다. 여의도에 계신 네. 모든 분들이 아마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다 똑같은 꿈을 꾸고 있을 거고 정당이라면 당연히 응당, 정권 창출 꿈꾸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근데 대선 얘기가 나오면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 되는 겁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물론 큰 그림을 그리는 건 맞는데 네. 지나치게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 들고요. 일단 먼저 앞에 놓인 단합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을 그리는 건 맞는데 지금은 수학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일단 산수부터 하나씩 해가면서 하나씩 고차 방정식을 좀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관련해서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험난한 이 산맥들, 봉우리들이 막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오밀조밀 옹기종기 5시 보였습니다. 신당연대, 네, 저마다 어깨동무를 하고 말은 없습니다. 네, 말은 없는 이 신당연대. 이 만평의 제목은 멀고 험한입니다. 저 멀리 삼지대 빅텐트가 보이는데 가는 길이 참 멀고도 험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조기현 변호사님. 사실 이 5명이거든요, 지금 일단. 여정을 떠나는 사람은 5입니다. 같이 어깨동무를 했어요. 근데 길이 너무 멀고 험해서 보통 영화 보면 이 중에 몇몇은 낙오되거든요. 몇 명이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측이 참 어려운데요. 네. 5분이 다 저 정상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는 그림이 틀리고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리는 그림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 계신 의원님들도 제3지대 신당을 창당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을 준비하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생각하는 3지대 빅텐트론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네. 첫 출발 여정을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은 목표에 꼭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계속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엊그저께 이제 나는 왜 민주당만 갖고 안 되느냐, 나는 왜 국민의힘만 가지고 안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 이 정도의 어떤 정서적 일치 외에 네. 이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대의 명분,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중도층을 설득해내서 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도 아닌 어떤 3당 세력이 차기 수권 세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합치해낼 수 있느냐. 더군다나 이게 총선을 앞두고 지금 급박하게 전개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화학적 결합 내지 저 공동의 목표를 가기 위한 어떤 이 일치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보다는 원심력, 분열적 요인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공동적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저런 대의 명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쉽지 않겠다. 당장 총선도 그렇고 대선까지 가는 길도 지금 각자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길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출발점은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가는 길도 같은지는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3지대 빅텐트도 다들 여기를 보는지 얘는 여기 보고 얘는 여기 보는지도 그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